주제가 같은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 작품은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이고, 한 작품은 좀 이따가 이제 저기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 주제를 새를 이렇게 주제로 삼았죠. 노인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고, 이 그림 자체의 그 바탕의 그 그림은 누구냐면 중국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 시대에 팔대, 여기가 글씨가 있죠. 이게 팔이죠. 팔, 큰 대자, 산자, 이게 사람의 인자. 팔대산인. 이 팔대산인의 이거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그 모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제가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팔대산인, 이런 분일 것이다. 그래서 상상적으로 이렇게 팔대산인의 모습을 제가 그려봤고, 이분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팔가주죠. 즉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 새를 보면 조는 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친구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림에도 이 새를 하나 넣어달라. 그래서 상선약수 그 그림에도 이런 비슷한 새를 두 마리를 그려 넣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요 팔대산인의 신분은 뭐냐면 명나라 마지막 황실의 왕자죠. 왕자인데 그 만주 오랑캐라고 그랬죠. 명나라에서는 오랑캐라고 했겠죠. 만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청나라가 세워졌죠. 청나라가 세워지니까 이 팔대산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또 숨어 살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살면서 그림을 배웠어요. 그림을 배워가지고 그때 그림을 배우고 승려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그림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 그래서 잃어버린 명나라 땅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오랑캐 땅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구나. 그래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리고서 슬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이것은 이 팔대산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제가 가끔씩 모사를 해요. 저도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힘들고 그럴 때는 이 새를 떠올리고 애써 그 슬픔을 달래고 또 그 현실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여기 화제를 보면은 태산홍모예요. 태산이라고 하는 클 태자. 여기 산이 태산이, 저는 태산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중국의 황산은 가봤지만 황산도 굉장히 큰 산이죠. 태산도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산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여했던 거죠. 태산처럼 높고 태산처럼 무겁고, 얼마나 산이 무겁겠어요. 홍모는 뭐냐면 기러기 홍자, 기러기, 이건 털 모자, 기러기의 깃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글의 내용은 뭐냐면, 말하면 참 길어지는데, 그 사마천, 제가 사마천의 사기를 역사죠. 사기를 공부를 하면서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궁형을 받죠. 궁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시들이 성기를 잘라가지고 남자 분실을 하지 못하죠. 그런 형벌을 궁형이라고 하죠. 근데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죠. 그런데 사형을 선고를 받고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돈을, 면제부죠. 돈을 몇만 냥을 내면 사형을 면해주고, 또 하나는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궁형, 치욕스러운 형태,
남자의 구실은 성기가 잘려지는 궁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궁형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더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왜 사마천이 그런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궁형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내가 꼭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기를 쭉 이렇게 집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식한테, 사마천한테 물려줬어요. 너는 꼭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사기를 꼭 완성을 해야 하거라. 그렇게 유언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일생의 업이 사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처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한테 보낸 편지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인고유일사. 사람은 딱 한 번은 죽는다 이거죠. 일생일대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응? 이게 죽을 사자예요. 전서로. 혹 중어. 혹 어떤 이는 태산처럼 무거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 어떤 이는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울 경자. 가벼운 죽음을 맞게 된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홍모처럼 가벼운 죽음을 맞게 된다.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용지소. 그것은 쓸 용자예요. 각기 사람이 쓰이는 바가 다르다. 그 쓰임이 자기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리 주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궁형을 자처를 한 것이 내가 그 떳떳한 그런 어떤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처해서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가벼운 죽음이 아니라 무거운 죽음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궁형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임완서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마천의 사기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마천의 그 심경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그림이에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활대산을 제가 이렇게 이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그려놨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제 마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나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 부채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천천히 걸을 착자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글씨죠. 좌변에 있는 글씨인데, 이게 뭐냐면 도의 좌변의 그 글씨죠. 근데 이건 사람이죠. 이게 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저를 머리 숫자를 쓰고 이것을 좌변으로 이렇게 착자로 써가지고 도로의 글씨죠. 그래서 나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래서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태산처럼 정말로 의미 있는 삶, 무거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린 작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제를 똑같이 썼죠. 태산 홍무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보임완서에 썼던 그 친구한테 보냈던
사마천의 글의 내용이죠. 요 그림하고 아까 좀 전에 봤던 팔대산인과 그 조은새 그 그림하고 같은 내용의 그림 의미를 그렇게 제가 표현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요 인물은 딸아이가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던 그림이고, 그러면서 또 옆에 보면은 요 부채의 그림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활 쏘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운동 중에 또 활 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그런 그 운동과 겸비된 문물을 함께 닦아나갈 수 있는 것이 국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궁에 이 작품도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역을 통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어딘가에 꽂혀도 상관없고 꽂히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무작정 나의 마음을, 나의 정신을 펼쳐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뭐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번 전시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이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2차로 발생된 그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녀가 주셨고, 또 다녀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번 전시가 굉장히 그 맑고 깨끗하고 또 정신을 시원하게 맑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호평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전시를 잘 열었구나, 또 타이틀을 세안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기고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은 분들한테 잘 전달시켜줘서 참 좋은 전시이지 않았나.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제 작품을 보고 그래도 감명을 받고 또 시원한 그런 정신적 마음을 되찾아서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작가로서 기쁨을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저도 다시 한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세안 사무도, 그래서 매와 국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의연한, 그리고 밝고 강인하고 또 굳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전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한테야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죠. 우리 1학년 학생들부터 4학년, 이번에 이제 졸업작품을 하는 4학년 학생들까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학생들한테 다 방학이지만 시간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와서 작품을 좀 보고 실질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히 연락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2주간 또 팀즈 수업을 하라고 학교에서 이제 또 연락이 와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맞다,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전시장에 와서 전시는 못 봤지만 이런 영상을 찍어서라도 편집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제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도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이 이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서로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 학생들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그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자유롭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좀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적으로는 늘 교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음을 보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학 여러분들 잘 보내셨겠고 또 빨리 학교를 나와서 교수님들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러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고 또 곧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반갑게 우리 학생들 만나고 또 열심히 또 학교 생활, 그림의 생활하고 즐겁고 명쾌하고 밝은 그런 학교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안녕.